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쉐어포인트를 이용할 거고요. 어, 기존에 있는 템플릿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컨텐츠에 가셔서 New를 누른 다음에 리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Asset Manager라는 아이템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Asset Manager라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디바이스 포토는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해놨고, 태그는 이제 보통 바코드 넘버 그런 거, 유니크한 넘버 이런 걸 이제 태그 넘버로 하고, 스테러스는 이제 이 아이템의 상태, 뭐 IT적으로 뭐 그냥 노트북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제 in use 하면 누가 사용 중이다. 이건 뭐 바꿔도 되니까 그런 용도. 뭐 델 PC다. 모델은 델 1000. 그런 모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입은 뭐 랩탑. 컬러까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 다음에 SN 이렇게 하고, 언제 구매했는지, 언제 구매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구매의 오더 넘버는 몇 번이지. 듀데이트 쓸 필요가 있을까? 듀데이트는 사용 목적을 잘 모르겠네요. 컨디션 노트는 이제 이 노트북의 상태, 양호 뭐 이런 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는 노트북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 받다 보면은 이게 사실 하는 목적이 뭐 대부분 분실이나 뭐 관리의 목적이니까 이 노트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받고 줄 때 그때그때 이제 잘 이 기입을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뭐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전에 누가 썼었어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이 커런 오너,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와 전 사용자 요거를 좀 자동으로 하는 걸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가 바뀌면,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새로운 아이템을 넣고, 사진은 그냥 넣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충 넣고 인유즈라고 하고, 똑같이 델 1000 랩탑, 컬러는 핑크로 하고, 시리얼은 대충 이렇게 가짜로 넣고, 뭐 펄치스는 오늘 했다고 하고, 1000불을 주고 샀다고 하고, 오더 넘버는 0101 10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금 이 노트북의 주인,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 김보, 이 사람이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고, 이 핑크 요거를 이제 EMP1이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EMP1 세이브를 하면 이제 요 EMP1 김보라는 이제 전 사용자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플로우가 아마 돌고 있을 텐데, 플로우 도는 걸 한번 볼게요. 1분 전. 그러면 1분 전. 요걸 텐데. 이게 수정됐을 때만 플로우가 도는데, 다시 할게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용자를 넣어가지고 아니지. 죄송해요. 제 스스로 헷갈리는데 지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이렇게 사용자를 바꾸면 이게 플로우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넣었을 때 전 사람을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보이게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전전전전이나 계속 그런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클릭하고 여기 버전 리스트에 가면은 그간에 바뀐 내용이 쫙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커런 유저 이렇게 됐고 프리비어스 오너 이렇게 들어갔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 이 플로우를 이용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살짝 복잡해요. 이 전에 있는 걸 불러와서 넣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데 하나씩 보면은 일단은 트리거는 이제 파일이나 아이템이 모디파이 됐을 때 이 트리거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가 되라.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get change 요건 이제 있는 그 아이예요. get 좀 이름이 긴데 get changes 요 아이템을 쓰면은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여기 아이디는 요 아이디겠죠? 위에 거. 그러니까 위에 거를 불러와서 언제 트리거 됐을 때 좀 헷갈리고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얘가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뭐 바뀐 애가 뭔데? 라고 얘가 불러오는 거죠. 이 아이디에 이제 바뀌었으면 이 바뀌기 전에 뭔데? 라고 하면 이제 요 프로퍼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 HTTP를 이용해서 땡겨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복잡한데 이 get하고 요것도 이제 HTTP에서 만들면 되죠. send on HTTP 이렇게 하면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있어서 걔를 데리고 온 건데 여기서 이제 get을 선택하시고 이거는 API 쓰는 게 조금 써보신 분들이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 처음이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요 문구는 그대로 카피예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요 SM 매니저라는 거는 제가 만든 리스트 이름이에요. 리스트 이름이 돌아가 보면 여기 SM 매니저는 여기 ampersand 20은 띄어쓰기라서 그렇고 에셋 띄고 매니저니까 그대로 여기 SM 매니저죠. 근데 이 이름은 바꿔도 이 위에 게 안 바뀌니까 이 위에 거를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트 20은 띄어쓰기고 SM 매니저니까 에셋 띄고 매니저를 넣으시고 슬래시 아이템 가로하고 아이디는 요 위에 아이디 요거의 아이디 그 다음에 버전 그러니까 요 만들어진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는 아이디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이디는 이제 쉐어포인트 고유 넘버예요. 예를 들어서 요 하나하나가 다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숨겨져 있긴 한데 소환을 해보면 아이디가 이렇게 있죠. 이 아이디는 그냥 1, 2, 3, 4로 쭉 늘어나는 그 키 값이에요. 얘는 유저가 수정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얘를 하나 지우면 4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각 그 행별로 유니크한 넘버예요. 아이디는. 그래서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아이디가 생성됐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요 아이디 예를 들어서 5번을 수정한다. 그럼 이제 5번 아이디를 수정한 거를 이제 계속 불러오는 거죠. 이 수정했다. 이걸 트리거를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디 5번을 바꾸면 6번을 바꾸면 6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의 개를 물고 오는 거죠. 그래서 5번 바뀐 애의 버전인데 어느 버전? 요게 좀 복잡해요. 요 버전이 이 다이나믹 컨텐츠에서 신스 요거 얘예요. 근데 얘를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노트패드를 불러올게요. 얘를 수정하면은 그러니까 카피
body since 버전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X 해서 노트 이렇게 불러오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수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제가 쓴 거를 보면은 끝에 라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I 대문자 이렇게 뒤로 바꾸고 이걸 카피해서 다시 페이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 아이디를 땡겨와요. 네, 좀 복잡한데 그렇게 하면 이 전에 있던 밸류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요 갖고 와서 이제 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asset owner, 여기 current owner가 바뀌었을 때 요거를 이제 previous owner로 가는 걸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111 이렇게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도 트리거가 되겠죠. 왜냐면은 트리거하는 조건이 무조건 아이템이 변경됐을 때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 다른 액션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no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되고, 이 컬럼 중에 뭐가 바뀌었을 때 이게 트리거 돼야 되냐 했을 때 오너, 커런 오너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해야 된다. 잠깐만요. 근데 이 컬은 아까 그걸 선택하는 거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네. 이 property only를 아래에 이제 바뀐 것들이 쭉 나열돼요. 이렇게 property only에 이게 바뀌었다, 저게 바뀌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어? 이거 바뀌었어? 근데 우리는 이것 중에 current owner를 클릭하고 이거 바뀌었어? 란 질문에 true 값 바뀌었어, yes 하는 거를 하는 게 맞는 경우, 그러니까 참인 경우 이 왼쪽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바뀐 게 참이 아니라 거짓인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설명이 참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까 똑같은 아이디를 써서 타이틀은 이제 똑같이 타이틀 넣어주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previous owner의 이 값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친구를 불러오면은 이게 값이고, 여기서 밑에다 넣어볼게요. send 요 바디값,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했을 때에 돌아오는 바디값, 얘를 수정한 게 얘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했는지가 보면 여기서 앞에 문구 똑같죠. 닷 하고 그 불러오고 싶은 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얘 전체 문구가 설명하는 게 전에 거에, 그러니까 전 버전의 값들이란 말이야. 전 버전 값들 중에 뭐를 갖고 싶은 건데, 그럼 전 버전의 current owner, 그러니까 바뀌고 난 후에 원래 쓰던, 그러니까 노트북 주인이 원래 노트북 쓰던 사람, 그 사람이니까 current owner. 설명이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쓰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노트북을 건네줬으면 요 값은 A가 쓸 당시의 값들인 거죠. A가 쓸 당시에 current owner니까 A란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current owner의 이메일을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계정 필드다 보니까 이메일을 넣으면 이제 그 이메일 값을 통해서 그 계정의 이름을 뜨게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설명도 복잡하고 이게 보긴 간단한 내용도 복잡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앱을 만들어서 바코드를 찍어서 새로운 사람을 넣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뭐 노트북을 뭐 B가 쓰다가 C라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줬다 이라고 했을 때 이제 C를 여기 쉐어포인트 가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핸드폰으로 하거나 뭔가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핸드폰 앱을 만들어서 C에 이게 그 핸드폰 뒤에 노트북 뒤에 바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바코드를 찍으면 그 현재 주인 그 바코드를 찍고 현재 주인 이름을 넣으면 이제 그거를 쉐어포인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파워앱스라는 걸 통해서 한번 그걸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볼게요. 설명이 잘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